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에도 용산 정책연구소의 초청을 받아서 발표하게 돼서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차 때 정책연구소 발표에서는 제가 이제 대통령 집무실과 관련된 이야기들로 했었는데, 오늘은 성장윤 구청장께서 용산이라는 도시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오셨는지, 또 앞으로 이제 그것이 새로운 구청장님께는 어떠한 숙제가 되고 어떻게 이제 바톤을 이어받을 건지에 대한 그냥 개략적인 내용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를 맡은 저는 앞서 뭐 용산 김씨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예, 네, 용산 김씨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몸을 담고 있습니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건축, 조경, 도시공학 이런 것들을 어떤 선을 그어서 총체적으로 도시를 진단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이제 발표해 주셨던 이세원 소장님과 여기 예, 노영은하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도시재생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청년 세대 뿐만 아니라 또 용산구의 다양한 인구들의 변화, 구조, 그리고 지역에서 급변하는 어떤 변화를 담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재생 개념으로 좀 더 지속 가능한 개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버무려 갈까라는 고민하는 곳이다라는 건 간접 홍보도 한번 할 겸 이 기회에 네, 앞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제 타이틀은 사선구청장 용산구청장 성장현이라고 좀 달아봤고요. 용산구청장은 한 1,300여 명의 공무원들을 수장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용산구라고 하는 지역의 공무원들의 대표라기보다는 공무원들이 밥벌이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다. 아까 그게 조직까지 다 연계되는 거고, 아마 조직이 7월 1일자 되면 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변화 속에 솔직히 저는 어떻게 뭐 왈가왈부할 생각은 아니고, 다만 약 10년 동안 성장윤 구청장이 어떻게 해왔고 그 바톤을 이어갈 때 박희영 새로운 구청장님께서 고민해 주셔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그 관점에서 좀 자료 준비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성장윤 구청장님이 어떻게 크게 흘러왔는지 아까 이세원 소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뭐 용산구청에서 근무한 사람도 아니고, 다만 이제 이 인물 성장윤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이 용산구를 발전을 하기 위해서 흘러왔는가는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2000년대 들어서 약 10년 동안 거의 야인 생활을 하셨다고 했지만, 그 이후에 10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2년 동안은 용산구에 거의 굵직굵직한 일들을 많이 경험해 오셨습니다. 그 굵직굵직한 거라고 했을 때는 처음에 구청장을 시작했을 때 98년도라기보다는, 왜냐하면 이때는 2년밖에 못 하셨기 때문에 저는 2010년으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는 당군 최대 사업이라고 하는 용산 정비창 개발 사업이 무산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어떤 배경 속에서 시작하셨던 구청장님은 어떤 각오로 구청장에 임하셨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청장은 또 어떤 일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셨는가,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새로운 구청장님이 하셔야 될 일들이 정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목차 대신에 저는 이 사진으로 좀, 만약에 성장윤 구청장님께서 제 이 발표를 보신다고 하시면 다음에 꼭 이거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김홍렬입니다. 박홍렬이라고 이제 많이 계속 성장윤 구청장님께서 저만 보면 박씨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용산 김씨라고 강조를 하는데, 이 책은 뭐 어떤 책이냐면, 구청장님께서 용산 국회의원 나가실 때 어디 밥 얻어먹고 살기 쉽더냐라고 했던 출판 기념회 할 때 했던 책에 사인을 해주셨는데, 항상 행복하긴 하는데 저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좀 쌓입니다. 그런 마음에 저는 이제 구청장님께 사견이 아니라 그냥 구청장님 시작과 끝을
저는 어떻게 진단했냐면 우측 상단에 있는 저 발전 계획이라는 개요가 2010년에 구청장님께서 처음 시작할 때 2030 용산구 중장기 발전 용역을 하셨던 어떻게 보면 가장 알짜되는 개요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357, 375 뭐 이렇게 기억해 달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3대 벨트 오전 비전축에 7대 창조 뭐 권역 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뭐 이런 것은 솔직히 제가 한 5년 반 동안 근무했던 서울시에서 바라보는 용산의 그런 큰 계획과 별반 다른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약간 구가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더 지역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었고, 서울시가 바라봤을 때는 광역 교통축이라든지 뭐 광역 녹지축의 이런 개념으로 같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큰 차이점은 없는데, 그래도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고 하는 정비청 사업이 무산되고 새로운 어떤 구청의 비전을 보여주기 위한 구청장님의 노력은, 저는 이런 비전을 계속 구청 직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던진다는 건 되게 의미 있다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그 임기 제일 마지막에 마무리 역점 사업으로 하셨던 용산 정비창 앞쪽에 있는 옛날에 중대 병원 건물로 사용했던 일부의 그 철도병원을 역사박물관으로 만드셨던 그 사업까지 일련의 어떤 이야기들인데,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저 모든 일들을 다 정리하기에는 시간적인 것도 좀 부족하고, 또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는 신문 스크랩을 나름 옛날 사람 아닌가 이렇게 또 발표를 들으신 분들, 저 사람 옛날 사람 아니야, 지금 인터넷 시대인데, 예, 그냥 용산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을 보면 용산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계속 좀 수집할 수 있는 좋은 매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측 상단에 살짝 보면 2017년 9월 달에 이게 나온 건데, 2010년부터 16년은 살짝 스킵을 하고 17년부터 좀 집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0년부터 16년 사이에 구청장님의 어떤 공간적인 그 변화의 이야기는 솔직히 많이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주로 이제, 왜냐하면 민선 5기 때는 구청장님께서 뭐 열린 행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인 선진 교육, 복지 실현, 뭐 문화 창조, 이런 걸 좀 강조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공간적인 물리적인 개념보다는 사람에 대한 투자와 어떤 그런 것들, 아니면 본인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공간에 들어가는 투자보다는 미래 비전을 설정하는데 되게 좀 많이 시간을 활용하셨더라고요. 이제 미선 6기로 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겼던 복지를 앞세우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들이 미래 교육, 어차피 교육은 계속 강조를 하셨으니까, 그리고 살기 좋은 안전도시 하면서 함께 상생하는 개발이라는 용어를 처음 이제 민선 6기 때 목표로 설정을 하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그 함께 상생하는 개발이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주민들과 항상 소통을 하면서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것들을 바로 반영하는 한 사례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용산은 지역적으로 이 이촌동이라고 하는 지역 안에서도 동작대교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공간적 분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동서간의 어떤 동작대교라고 하는 게 이촌동 안에서의 분리였고, 그 다음에 용산 미군기지는 물론 출입하기는 어렵지만 용산가족공원은 많은 사람들이 이촌동, 그 다음에 서빙고동 사람들이 접근하기 위해서 보행의 환경이 너무 어렵다라고 계속 민원을 해오셨고, 그걸 이제 오프라인 장소에서 많은 민원을 받으시다 보니까 이것을 바로 조치하겠다라고 하면서 3개월 만에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3개월 뒤에 9월 달에 받은 민원을 12월 달에 엘리베이터를 준공을 해서, 이 6교가 다른 6교에 비해서 좀 의미가 좀 다른 이유는 뭐냐면, 보통 6교는 되게 높이가 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동작대교라고 하는 거대한 높이를 가진 곳이기 때문에 6교라고 하기보단 대교에 사람이 올라가서 그 공간을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동작대교의 높이라고 하는 것은 서빙고로를 또 관통을 해 와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긴 하지만, 아무튼 이 엘리베이터 하나의 설치가 그 서빙고 쪽에서, 그러면 이촌동 사람들이 자유롭게 용산가족공원을 넘나들 수 있는 것으로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지역적인 사업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바로 공간 실현으로 한다라고 하는
행정과 그다음에 행정의 수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그래도 평가를 높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지역적으로 가보면 후암동에 뭐 조금 있으면 여기 마을센터장님께서 발표를 해주 더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사업들은 후암동에서 이제 주민센터에서 대강당에서 있었던 어떤 네트워크 파티에 대한 기사인데, 후암동이라는 동네 안에 커뮤니티 지도를 만들고 이 커뮤니티 안에서는 단순하게 뭐 보행길 아니면 관광 지도처럼 만든 게 아니라 어떤 커뮤니티들, 기존의 커뮤니티와 새로운 커뮤니티를 좀 묶어주는 역할, 또 그런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마을 지도도 그리고 커뮤니티 지도도 그리고 그다음 마을살이, 그다음에 후암동에 있는 공유 사업들을 많이 엮어보려고 하셨던 사업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스크랩 해온 어떤 신문 기사는 어떻게 보면 이 앞선 두 발표와 조금 더 연계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처음에 이제 청년들과 함께하는 사업 중에서 대학과 연계하는 사업, 그 다음에 이것은 단순하게 구와 숙명여대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지원도 받고, 그 다음에 서울시가 진행하는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서 흘러갔던 것 중에, 물론 이제 이 용산신문이고 좀 이게 좀 사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항상 구청장님께서 뭔가 인상 말씀하시면 제일 많이 말씀하세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여기에 주인은 서울시와 숙명여대였는데 구청장님께서 또 많은 의미 부여를 또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중간에 제가 말씀드린 건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시가 대학가 이렇게 갔을 때는 이게 그냥 흘러가는 사업일 수도 있는데, 중간에 구청장님께서 아까 청년 즈음이라고 하는 공간도 만들고 새로운 어떤 그런 팀 속에서 그런 역할을 부여를 해주셨다는 건 큰 의미가 있고, 물론 이제 공과 관은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을 캠퍼스 타운 사업이 자칫 대학 내에 아니면 대학 일부 사업으로 끝나는 것을 청년 사업으로 이어가려고 했던 거는 좀 약간 높은 평가를 받아야 되지만,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이 낮은 상가라고 하는 여기에 이쪽 사업은 아마도 지금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는 유지가 못 될 겁니다. 만약에 청년 지음이라는 공간을 안 만들었으면 서울시 내에, 그 다음에 용산구 내에 청년 사업은 그냥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아무튼 지금 조례도 있고 공간도 마련돼 있으니까 저는 좀 잘 운영되길 바란다. 아까 이세훈 소장님의 그런 지적들이나 아니면은 새로운 관점들은 조금 새로운 구청장님도 같이 소통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방촌의 흔적 여행길. 구청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역사 문화는 또 엄청나게 또 좋아하십니다. 예. 그래서 좀 코드가 좀 맞은 부분은 좀 없지 않아 좀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스크랩된 스크랩해 온 신문 기사는 어떻게 보면 해방촌의 도시재생 사업과 좀 연계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끝물이 될 때쯤에 연계되었던 108계단이라고 하는 또 여기에 공간 개선과 함께 이 해방촌의 역사 흔적 여행길은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용산기지 둘레길과 좀 맞물리는 곳이긴 하지만, 저는 구청장님의 역접 사업으로 이런 역사 문화길이 잘 만들어진 것은 좋은데, 막상 환경이 좀 지속 가능하게 하는 거는 좀 부족하지 않냐는 좀 환경이 좀 듭니다. 물론 해방촌에 이제 가보시면은 가로 이런 개선들은 많이 됐습니다. 물리적 개선은 최선을 많이 했는데, 이게 더 힘을 받으려면 이 지역민들 안에서의 더 활성화와 아니면 연계되는 길, 그 다음에 이 입구의 길만 개선할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표현되어 있는 길들이 조금 더 앞으로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한데, 지금 초입구 이 부분과 이 윗부분 108계단 쪽만 좀 개선되고 나머지는 솔직히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하는 게 좋게 평가를 못 받는 거고, 신흥시장만 지금 현재 또 최근에 좀 많이 좀 변화가 있더라고요. 새로운 구청장님은 이 사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좀 지속해 나갈지는 좀 의문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성장인 구청장님께서 또 자기의 업적 중에 최고로 또 높이 끼는 거는 그 일자리 창출이라고 또 하나를 꼽으시던데요. 물론 이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채용한 건 아니지만, 뭐 전자상가 인근에 드래곤시티 호텔을 새롭게 지을 때 조금이라도 지역민들의 일자리를 마련하면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업무 협약을 한다라는 것은 또 긍정적인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도 좀 들었고요. 아까 이 마을살이 지도는 앞서 봤던 그 마을 커뮤니티랑 좀 연관이 되는 거라서 이건 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08계단 경사형 엘리베이터, 이것도 하나 좀 넣어봤고요. 중요한 건 이제 제가 가장 관심이 많은 용산공원가 또 되는 건데, 2016년도 12월 달은 되게 좀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하고, 이게 이때 한창 서울시와 국토부가 엄청나게 충돌을 하던 시기에 끝 무렵에 또 구도 하나의 카드를 던졌습니다. 용산공원이 아니라 용산 생태공원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새롭게 만드시고요. 그때 시민클럽 발대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게 되게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이러한 것들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시민클럽을 만드시겠다고 하는 게 어떻게 되면 되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기대를 하고 가서 연령층도 다양하게 하고 생태, 문화 쪽 구성을 하셨지만 이게 이걸로 끝이더라고요. 끝이고 이제 청장님께서 따로 이제 인터뷰만 계속 이걸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7대 제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뭐냐면 7대 제안이 첫 번째 특별법 개정을 해서 용산구가 디테일함을 강하니까 용산구가 좀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라고 하셨는데, 뭐 그건 서울시가 하는 말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저도 그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군 시설을 그대로 웬만하면 남겨둬서 그것에 대한 변형과 새롭게 만드는 시설들은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자라고 하는 부분도 약간 서울시와 결이 정말 맞는 부분이었고요. 세 번째는 컨텐츠를 웬만하면 뭔가 입히려고 하지 말자. 그냥 냅두고 그냥 보자. 어떻게 보면 두 번째랑 좀 연관이 많이 되죠. 네 번째는 역사성을 보존하자는 거고, 다섯 번째는 끊어진 옛길을 잇자. 끊어진 옛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선통신사의 옛길을 잇자는 것도, 이것도 정말 저랑 서울시에 근무할 때 맥이 잘 맞아가지고 큰 박수를 같이 보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7번이 좀 공감이 안 되는 건데, 갑자기 통일공원을 만들자라고 하셨고, 독도의 모형을 여기에 하자고 하셨는데, 왜 갑자기 이런 게 들어왔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고민이 부족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아무튼 이 이후에는 용산구 외에도 나름 특별한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하자고 하셨는데, 그것도 유명무실해서 좀 아쉽습니다. 새로운 구청장님, 박희영 구청장님께서도 용산공원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시니까 이 클럽을 그대로 하시진 않으시겠죠. 왜냐하면 새로운 구청장님들은 이전의 걸 좀 웬만하면 그대로 활용을 안 하시려고 하시니까. 근데 하지만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하기에는 되게 힘드실 겁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16년에 지금 시민클럽 발대식을 하셨잖아요. 작년에 거의 한 1년 전에는 주민의 손으로 이제 공원을 세워야 했습니다. 시민클럽에서 갑자기 이제 주민 단계로 확 줄어들면서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은 그냥 또 역사적인 이야기 하시고 차근차근 하자, 환경오염 이슈가 되니까 이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남은 게 얼마 되진 않았지만 남은 시기에는 용산공원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코로나의 지속 가능한 도시 용산을 위해서 역사문화 관광에 힘을 쓰겠다. 그래서 좀 알맹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결론은 용산박물관을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하는 게 좀 이 제목과 맞지 않는, 그냥 마무리하는 성격이 좀 강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가장 이슈가 되는 미군 호텔 이전은 항상 걔도 일관되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한번 또 기대가 거는 게, 물론 정장희 구청장님은 미군 호텔의 이전을 어디로 보내냐라고 했을 때는 대안이 있으셨습니다. 나름대로. 한기탱으로 몰자라고 해서 수성구 일대로 한번 몰자라고 한 건 박원순 전 예시장님하고 똑같았고, 지금은 또 그게 어렵기 때문에 국방부에 어마어마한 반대가 있을 거기 때문에 약간 이제 서울 시내의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하자라는 제안을 또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말씀하셨을 때 서울시랑은 이제 또 결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좀 서울시랑 추진하는데 힘을 못 받으셨죠. 만약에 지금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해 와서 또 이
드래곤힐 호텔이 바로 집무실 옆에 있기 때문에 왜냐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수장이 여기에 좀 깃대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좀 들기 때문에 이걸 빼자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안이 또 후암동이라고 하고 있는데 만약 박희영 구청장님과 오세훈 시장님과 윤석열 대통령님 지금 하나의 또 협력 체계가 잘 이루어진다면 그게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건 좀 의문입니다. 네. 또 이제 그 이슈가 그 드래곤힐 호텔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 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던 그 어떻게 보면 타겟이 되는 8사 부동산 정책 중에 하나가 대상이 캠프킴이라는 장소인데 그 캠프킴에 3,100가구를 넣는 그 국토부의 제안에 또 용산구는 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게 왜 3,100가구의 가치가 있냐? 3,100가구가 아니라 거기는 중심 상업 기능을 넣어가지고 고밀도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구청장이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주거가 들어오는 것보다 주거 상업이 들어와야 세수가 늘어나는 거고 오히려 그것이 용산구의 발전에 상업을 활성화시키는데 더 의미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면서 약간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하는 거에 또 약간 미스가 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국회의원 나가실 때도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업무를 맡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최근에 현장에서 불거진 약간 미스가 된 건데 혹시 이 이미지만 보고 대충 어딘가 감을 좀 잡으십니까? LS 타워 아닌가요? 예, 저 뒤에 LS 타워가 지고 바로 이제 좀 감을 잡으시는데 LS 타워고 이 왼쪽 이 숲 뒤에가 이제 용산 4구역이라고 하는 일대입니다. 파크 타워라고 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생태공원인데요. 보면 자, 이제 여기에 뭔가 빨간 거를 못을 박아놓고 깃대를 박아놓고 줄을 쳐놨죠. 그 다음에 저 끝에 글자 살짝 보이십니까? 용산구청은 기와터 복원을 원래 자리에 해라. 도대체 왜 상관없는 이곳에 여기는 용산구가 올린 플랜카드는 이겁니다. 여기는 기와터 근린공원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여기에 기와터 근린공원을 만들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생태공원이거든요. 생태공원으로 조성되어 있고 박원순 시장 때 그 파크웨이라고 하는 용산역 앞에부터 용산공원까지 1.4km를 파크웨이와 프롬나드라는 용산공원 프롬나드라는 걸 해나가기 위한 기반으로 요거를 만들어 놨었는데 구청장님께서 갑자기 기와터 근린공원으로 만들겠다라고 하고 주민들이 뒤늦게 이걸 알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붙여놓은 겁니다. 예. 뒤에 아파트 보이시죠? 예. 어마어마한 한 집이 비싼 아파트에 웬 갑자기 이거냐. 이 주민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예전대로 우리 집 앞을 용산공원으로 가는 길목의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 원래 이 기와터는 원래 와서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조선시대 때 기와터가 많이 나오긴 나왔어요. 최근에 여기에 기와터를 복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부영 아파트, 아세 아파트 부지에 나왔던 그 가마의 그것들을 여기로 이전해 와서 넣겠다는 겁니다. 여기 주민들은 아니 아세 아파트 부지에 나왔으면 아세 아파트 부지에 넣어야지 왜 여기 우리 아파트 부지에 우리 아파트가 여기 생태공원으로 내놓고 용산공원을 길목으로 해주길 바랬는데 왜 그거냐?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것은 좀 더 뒤에 내막이 좀 깔려 있습니다. 그 배경은 아세 아파트 부지를 누가 어느 건설사가 낙찰이 되었고 지금 하고 있는지를 보면 성장윤 구청장님과 그 모 건설사의 관계를 알면 이게 유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좀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그것도 외에 이제 또 이런 게 최근에 한번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한남동, 특히 보강동 일대에 성장윤 구청장님이 아들 명의로 그 건물을 이제 사들인 게 한때는 용산구 내에서 또 한 구의원이 이걸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서 구청장님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부동산 정책으로 많은 이슈가 있을 때 이게 같이 터져가지고 아마도 새로운 구청장님이 들어서시면 이거 가지고도 또 아마 좀 논란이 있지 않을까. 구청장님 계속 해명은 하셨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 왜 이런 또 자기
그 관할 지역에 아들 명의로 건물을 또 이렇게 매입을 하셔가지고 이게 좀 이게 논란이 있는지, 이건 일반적 사람들이 시각에서는 이미 내부적으로 어떻게 그게 개발될지 알고 매입한 거 아니냐, 충분히 이런 문제제기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기와터가 단순하게 보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청장님의 이런 관계 속에서 문제는 좀, 앞으로 새로운 구청장님은 이런 논란이 없고 그 부동산이라든지 모든 이슈들이 있을 때 공명정대하게 진행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뭐 시간이 조금 더 지났기 때문에 좀 마무리를 해보면, 제가 아까 그 제 이름을 잘못 써줬다라고는 그 책, 그래도 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읽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약간 그 남기신 말 중에 조금 그분도 인용한 글이긴 합니다. 저한테 좀 와닿는 말, 그 다음에 오늘 이런 용산 정책연구소에서 하는 발표에서 좀 중요한 메시지가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용산의 새로운 시대란 오래된 달력을 넘길 때 오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보는 혹은 당신이 나를 보는 서로의 눈동자에서 태어나는 것을 그 속에서 새로운 시대가 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시대라고 하는 것은 옛것과 새로운 것에 어떤 뭔가 소통이 있어야 된다, 연장선이 있어야 된다라고 뭐 하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의 공도 있고 과도 있고, 그것을 새로운 또 구청장님 오셨을 때 모든 걸 백지화시키지 말고 좀 제대로 판단해서 이어갈 건 이어가고 하자라는 그런 메시지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용산박물관 마지막 그 공식적 업무에서 하셨던 용산박물관 옆에 나무 한 그루 심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식수하신 겁니다. 자칫 잘못했다 이거 그냥 나무까지 날아가면 안 되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보면 성남 구청장님하고는 뭐 이런 용산공원 업무를 하거나 미군기지 프로젝트를 하면서 많은 보고도 드리고, 또 구청장님 집무실에서 이런 이야기 아니면 구가 생각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서울시에 보고를 하기도 하는 좋은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운영을 했던 용산공원 갤러리를 또 구청장님 책에 방문을 권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홍보까지 해주시니 감사하는데, 아무튼 뭐 10여 년 동안 한 자리에서 한 조직을 끌고 가는데 쉽지는 않았을 거고,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하는 게 솔직히 단기간에 성과를 볼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또 새로운 시장님과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사업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한다면, 뭐 이전에 어떤 노력에 대한 진단을 그냥 인수위원회 운영하셔가지고 잠깐 이러고 끝나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300여 명의 공무원들과 그 다음에 한 용산 인구가 한 30만 정도 되나요? 23만. 예. 그 정도의 인구뿐만 아니라 23만은 아마 그 구성은 또 많이 바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청년이 많다고 하지만 이제 부동산이 갑자기 더 오르고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 새로운 인구도 들어올 거고 하면 기존 세력과 많은 것들을 또 융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새로운 구청장님 4년 안에 하기는 많이 힘들 거고, 그 다음 재선까지 새로운 구청장님이 노리신다면, 목표를 하신다면, 그 정말 새로운 송정구청장님이 그래도 적어도 10년을 내다보는 그림을 그렸다면, 박희영 구청장님께서도 용산공원도, 그 다음에 정비창 개발도, 그 외 지역의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재정비 재개발 지역에 대한 것들도 총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을 만드시고 행정을 이끌어 나가셨으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래도시 용산을 앞으로 새로운 구청장님께서 잘 만드시라고 보고, 아마 새로운 구청장님은 이거 이제 안 쓰시겠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너무 지우기가 아닌 지속 가능한 걸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